채치원 볼게요. 육두품이고 신라시대 진성여왕 때 학자죠. 배경 지식은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건너와서 빈곤과에 급제했고요. 당에서 태수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특징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어렸을 때 당나라로 갔고 거기서 공부했고 거기서 벼슬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좀 주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당빠. 이제 우리가 뭐 빠돌이 빠순이에서 너무나 그걸 좋아하면은 빠돌이 빠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빠라고. 그래서 당나라를 너무 좋아한 당빠다. 이제 김대문은 신라를 너무 좋아한 신라 자부심 뿜뿜이었던 사람이라면은 이제 최치원은 당 자부심 뿜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귀국한 다음에 개혁안 10여조, 시무 10조를 진성여왕에게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성여왕 때 이렇게 말했죠. 남자 얼굴 따지는 진성여왕이 최치원 얼굴 보자마자 아 저리 치워! 이렇게 해서 개혁안을 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치원 저서 하기 전에 책 제목 암기 이야기 좀 할게요. 이 책이나 문화 파트 유적, 유물, 암기가 힘들잖아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름이 낯선 것도 이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나 문화 유물 암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낯선 단어들에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친숙해진 다음에 두 문자 암기법을 쓰든 다른 암기법을 쓰든지 해야지 이 단어도 낯선데 두 문자 암기법을 쓰면 꼭 헷갈리는 게 나오고 그래서 좀 불완전한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단어들에 친숙해지자. 그렇다면 낯선 단어들과 어떻게 친숙해지느냐? 이게 이제 단어를 해석을 해보고 그 해석이 암기에 도움이 되면 그냥 차용을 하고 암기에 도움이 안 되면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자의적으로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단어 해석이 암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요. 최치원의 책 중에 사불어 북극 거상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감사한다. 허락하지 않다는 얘기죠. 불어한 거에 감사한다. 북국이 남북국 시대에서 남쪽이 신라, 북쪽이 발해예요. 그래서 북국, 발해가 앉을 거 윗상, 위에 앉는 걸, 발해가 위에 앉는 걸 불어한 거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북국, 발해가 위에 앉는 거를 불어한 거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책은 다행인 게 책 이름을 해석하면 어느 정도 당시 시대상과 저자까지도 유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 신라 힘이 약해지니까 발해는 자기네가 윗자리에 앉겠다고 당나라에 요청을 한 거예요. 당나라는 이를 거부했고 최치원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글을 썼는데 이게 바로 사불어 북극 거상표예요. 그러니까 발해가 위에 앉는 걸 불어한 거에 감사한다 이런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책 제목에서 발해와 신라가 상석을 놓고 경쟁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서로 위에 앉으려고 경쟁을 했는데 이거는 신라 힘이 약해지는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 이제 신라가 힘이 약해지니까 발해가 위에 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일신라 말기 진성여왕 때 힘이 약해지니까 발해가 위에 앉으려고 했고 여기에 당나라가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진성여왕 때의 명필가 당대의 명필가 최치원이 이거에 감사하는 글을 썼구나.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 책을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 사불어 북극 거상표라는 책이랑도 익숙해지고 신라 힘이 없던 진성여왕 때 그때의 명필가인 최치원이 쓴 글이구나.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말씀드릴게요. 중산복괴집. 이건 해석이 잘 안 돼요. 중산. 지명 이름이에요. 그리고 복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 요거는 좀 최치원과 연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는 제 임의로 의미를 붙여서 좀 친숙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중산복괴를 중산, 이건 중국산이란 얘기고 복괴를 복괴, 좀 발음을 편하게 하면 복괴잖아요. 복괴를 복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어디로 여행 가야 할지 막 고민 중인 거예요. 최치원의 지인 중에서. 그러니까 당을 승상한 당파 최치원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여행 뭘 고민해. 중국이 최고지. 이 사람은 중국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중국 당나라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중국이 최고니까 중국산 봐. 중국산 보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산 보게가 무슨 말이에요? 중산 보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산 복게집에서 중산 보게, 중국산 보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최치원이 당빠니까 중국산 보라고 중국에 있는 산 보라고 추천을 했구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최치원 저서와도 연결이 되고 중산 복괴집에서 중국 중산 보게 이렇게 하면 최치원이 중국산 추천했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최치원 저서와도 연결이 되고 중산 복괴집에서 중산 보게 여기서 중산 복괴집이라는 단어에도 좀 익숙해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의미를 새롭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이나 해석을 해보고
암기에 도움이 되면 그걸로 암기 연결을 하고 암기 도움이 안 되면 제가 자의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채치원 저서 볼게요. 자, 개원필경과 토황소 경문이 있어요. 토황소 경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미를 해석하면 황소를 토벌하자는 경문이에요. 황소가 누구냐? 당나라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소의 난 때문에 당나라가 결국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숭상한 최치원 입장에서는 감히 당나라를 무너뜨리는, 당나라에 반항하는 난을 일으켜 황소, 이 무리들은 죽일 놈들이겠죠. 그래서 황소를 토벌하자는 경문을 날린다,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황소 경문, 황소를 토벌하자는 경문, 당연히 당나라를 숭상한 최치원이 썼을 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최치원과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개원필경은 토황소 경문이 있는 책이 개원필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건 제가 임의로 해석을 해보면은 개원, 농민 개원이란 얘기예요. 어떤 농민 개원? 황소의 난을 일으킨, 황소의 난이 농민들이 일으킨 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소의 난을 일으킨 농민 개원들에게 날리는 필살 경고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황소의 난을 일으킨 농민 개원들에게 날리는 필살 경고문.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뭐겠어요? 토황소 경문이죠. 이 농민 개원들에게 날리는 필살 경고문, 황소를 토벌하자는 경문을 썼으니까 이 토황소 경문이 개원필경 안에 있구나. 농민 개원들에게 날리는 필살 경고문, 이 경고문 안에 뭐가 있냐? 황소를 토벌하자! 이런 경문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개원필경 안에 토황소 경문이 있다. 둘 다 채치원의 책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연결은 쉽게 되죠. 의미를 해석하니까. 그리고 제왕연대력, 이건 신라 역사서예요. 현존하진 않습니다. 토황소 경문은 현존해요. 이 신라 제왕의 업적을 연대순으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제목을 보시면은 이 왕들을 연대순으로 이제 썼으니까 이건 역사서, 제목에서 역사서라는 건 캐치가 가능하죠. 그리고 제왕연대력이 채치원의 책이다.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해볼게요. 자, 채치원은 당나라 빈곤과 급제하고 당나라에서 벼슬 도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하버드대 나와서 백악관에서 일한 격이에요. 그러니까 초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초엘리트 채치원이 신라에 와서 제안을 했어요. 시무십조를 왕에게 제안을 했는데 진성여왕이 까버리죠. 채치원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참, 저 왕이 연대밖에 안 나와서 내 개혁안 깠구나. 진짜 저 왕이 국내 대학인 연대밖에 안 나와서 감히 하버드대 펜타곤에서 일한 내 개혁안 제안을 까는구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하셔서 제왕연대에서 저 왕 연대밖에 안 나와서 내 개혁안 깠구나. 채치원이 개혁안 까이면서 한 소리,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나라 역사서가 아니고 신라 역사서다. 요거를 알기 위해서 연대가 국내 대학이죠. 그래서 국내 신라 역사다.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자, 사륙집 볼게요. 이 사륙집에서는 사륙변려체가 뭐냐? 사륙변려체는 당나라에서 유행한 한문 문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나라 유학파이자 당파인 채치원은 당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서 공부하고 벼슬 했으니까 사륙변려체에 능하겠죠. 그래서 사륙변려체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게 사륙집이다. 여기서는 사륙변려체가 당나라에서 유행한 한문 문체라는 것만 연결하시면 당파 채치원과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발해가 당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동시대의 나라니까. 그래서 이 발해의 정효공주 묘지에도 사륙변려체로 이제 쓴 지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륙변려체는 당나라에서 유행한 문체구나. 요거만 아시면은 사륙집은 이제 당파 채치원이 충분히 썼을 만한 책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부석존자전, 의상전이라고 돼요. 부석존자가 뭐예요? 부석사에 있는 존귀한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석사에 누가 있었어요? 의상이 있었죠. 화 엄청 내면 의가 상하고 관계가 부서진다 해서 의상은 부석사에서 이제 화엄종을 개창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석사에 있는 존귀한 자 하면 의상을 뜻하고요. 자, 채치원이 스님에 대해서 전기를 쓰려고 그러는데 원효와 의상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 스님은. 근데 원효는 당나라, 이제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 가려다가 원효는 해골물 마시고 컴백한 국내 순수, 국내파고 의상은 당나라로 유학간 당 유학파예요. 뭐 유명하긴 원효가 원탑이지만 이 채치원은 당나라 유학파였기 때문에 같은 당나라 유학파, 의상에 대해서 책을 썼다, 전기를 썼다 해서 부석존자존, 의상전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라 스님 한 명 썼으니까 당나라 스님도 한 명 전기를 써야겠죠. 누구를 썼냐?
법장 화상전을 썼어요. 이 법장 화상을 어떻게 해석하냐? 법장이 불법, 법이 불법이에요. 불법의 짱인 화상은 승려라는 뜻이죠. 화상이 승려예요. 그래서 불법의 짱인 승려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불법 짱인 스님에 대해서 책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님 관련 책 두 권 저술했는데 한 명은 신라에 대해서 당나라 유학파인 의상에 대해서 부석 존재전을 썼고 당나라 스님은 불법의 짱인 불법 화상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사불어 북국 거상표. 이건 말씀드렸죠. 북국 발해가 위에 앉는 걸 불어한 거에 감사한 글. 그래서 진성여왕 때 채치원이 쓴 책이다. 이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사산비명도 채치원이 썼어요. 그 4개의 산에 있는 비석에 글을 새긴 게 사산비명이에요. 이 명이 새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개의 산에 있는 비석에 쓴 글. 그래서 채치원이 지은 4개의 비문이고 유불선 사상이 드러납니다. 이게 당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유불선 3개의 종교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좀 그거에 익숙해져서 유불선 사상이 이 4개의 비문 안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사산비명, 채치원이 썼다는 걸 연결하기 위해서 사산을 죽음의 산이라고 해석할게요. 죽음의 산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예요. 듣기 싫겠죠? 그래서 집어치워, 저리 치워버려. 그래서 치워하면 채치원 연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산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 저리 치워 해서 채치원 연결하시고요. 그 4개의 비미 이름이 뭐냐? 대숭복사비, 봉암사 지증대사 비문, 쌍계사 진감선사 비문, 성주사 낭해화산 비문이에요. 이건 앞머리 글자를 따면 대지진난 이렇게 하면 돼요. 대지진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났으니까 사람이 막 죽었겠죠. 그래서 큰 지진이 난 죽음의 산, 이 사산에서 들리는 비명 집어치워야겠죠. 그래서 대지진이 난 죽음의 산에서의 비명 이렇게 하셔서 지진난, 대숭복사비, 지증대사 비문, 진감선사 비문, 낭해화상 비문 이렇게 연결하세요. 자, 합천 해인사 길상탑지. 탑지는 채치원이 썼어요. 사찰의 봄을 지키다 희생된 스님들 영혼을 달래려고 건립을 했고요. 진성여왕 때 남자 얼굴 따지는 진성여왕이 기란관상이죠. 기란관상을 좋아해서 길상탑을 썼다. 그래서 진성여왕 때 길상탑 건립 암기하라고 말씀드렸고, 채치원과 진성여왕 같은 시대죠. 채치원 시무십조가 진성여왕에게 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길상탑지는 당대의 명필가인 채치원이 작성을 했다. 길상탑은 진성여왕, 길상탑지는 채치원이 작성했다. 정치적으로는 둘이 뜻이 안 맞았는데 길상탑 건립에는 둘이 힘을 합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난랑비문도 채치원이 서문을 썼어요. 신라 화랑인 난랑을 추모하면서 세운 비예요. 이 채치원이 당대의 명필가이기 때문에 비문, 탑지 이런 걸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산비명, 난랑비문, 길상탑지 다 채치원이 쓴 거죠. 이 난랑비문도 채치원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의미를 해석할게요. 랑비를 낭비라고. 낭비 심한 문제아야. 그럼 저리 치워야겠죠. 그래서 치워 하면 채치원. 낭비 심한 문제아야. 이렇게 해서 채치원 연결. 중산복계집은 말씀드렸어요. 중국산 복계. 여행 가려면 고민하지 말고 중국산이 최고니까 중산 복계. 이렇게 해서 채치원, 당파 채치원과 연결하시고요. 상태사 시중장. 이건 무슨 얘기냐? 태사가 당나라에 있는 벼슬이에요. 굉장히 높은 벼슬. 태사 시중에게 상이 윗상 바치는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나라 관리 태사 시중에게 바치는 글이에요. 그래서 당파 채치원은 당나라에서 태수 벼슬까지 했다고 그랬죠. 태수까지 벼슬을 하고 태사 시중을 알게 된 거예요. 태수 벼슬을 하면서 태수 벼슬하면서 태사 시중을 알게 돼서 태사 시중 신라에 와서도 태사 시중에게 바치는 글을 썼다. 그래서 상태사 시중장 이렇게 연결. 채치원 정리할게요. 당나라 유학파 당파라고 말씀드렸고요. 당나라를 숭상해요. 그래서 개원필경과 토황소 경문, 황소를 토벌하자는 경문, 황소의 난이 당나라에 저항하는 난이었기 때문에 이 황소를 저항하자는 경문을 썼고, 이게 어디에 실려있냐? 개원필경, 황소의 난을 일으킨 농민 개원들에게 날리는 필살 경고문, 그 안에 토황소 경문이 있더라. 필살 경고문 안에 황소를 토벌하자는 경문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채치원 연결하시고, 제왕 연대력은 제 왕이 연대밖에 못 나와서 내지안 깠나봐. 이렇게 해서 채치원 연결하시고요. 사륙집은 사륙변여체가 당나라에서 유행했고 당유학파 채치원도 사륙변여체에 능해서 사륙집을 썼다. 이렇게 당나라 사륙변여체 요거랑 연결하시면 되고요. 부석존자전은 부석사에 있는 존귀한 자 의상이고 원효 대신 순수공납파 원효 대신에 당유학파인 의상에 대해서 전기를 썼다.
그리고 당나라 스님도 한 명 전기를 썼는데 이왕이면 불법의 짱인 화상, 승려에 대해서 글을 썼다. 그래서 법장화상전. 그리고 사불어 북국 거상표는 북국이 위하는 걸 불허한 거에 감사한 글. 그래서 진성여왕 때 최치원이 당나라에 감사하는 글을 썼다. 중산복계집은 중산복에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어디 갈지 고민하지 말고 중국산 가서 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태사 시중장, 태사 시중에게 바치는 글이다. 이렇게 해서 태수벼슬을 했던 최치원이 태사 시중을 알게 돼서 신라에 와서도 태사 시중에게 바치는 글을 쓰더라. 이런 이름이 치원, 저리 치워 이렇게 특징을 부여하셔서 사산 비명, 죽음의 산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 듣기 싫으니까 치워 이렇게 해서 최치원이 썼다 연결하시고 사산이 어디냐 바로 대지진난 사산 비명 이렇게 두 문자를 짜서 대지진난이 사산의 네 개의 비명 이름이다 이렇게 연결하시고 난낭비문은 난 낭비심한 문제야 낭비심한 문제야니까 집어치워 이렇게 연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진성여왕 관련해서는 시무십조 제안 까였고 해인삭 들상탑을 진성여왕이 건립하고 거기에 탑지는 최치원이 썼다. 사불어 북국 거상표도 즉 국력이 쇠퇴했던 진성여왕 때 일이다. 그래서 당시의 명필가인 최치원이 썼다. 이렇게 연결하세요.